110페이지 개발론 알아보겠습니다. 개발론. 자, 이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11월, 12월은 간당간단히 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단 개발이 뭐냐, 개발의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보자.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은, 부동산 개발이란 인간에게 맨 위에 첫 번째 줄입니다. 생활, 작업, 쇼핑, 레저 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에게 생활하면은요, 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그리고 작업하면요, 뭐 공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쇼핑하면요, 상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레저 공간 하면 뭐 스키장이라든가 뭐 골프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 이걸요 부동산 개발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 쇼핑센터라든가 그 건물 같은 거, 주택 같은 거 짓겠다 그런 얘기인데, 무턱대고 여기다 건물 지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가 막 그 언덕배기가 너무 막 돼 있다 그럴 경우는 이거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 아니면 움푹 패여 있으면 그것도 흙도 좀 채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정지 작업이다 해줄게요. 땅을 반반히 고르는 작업을요 정지 작업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상수도 하수 이런 거 미리 다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상하수도. 건물 같은 거 지은 다음에 그때서 부랴부랴 상하수 하면 돼야 한대요. 그러면 건물 또 부셨다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 미리 다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같은 것도 다 미리 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니면 도로 같은 것도 미리 다 깔아 놓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 도로 부지 같은 거 남겨 놓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도로 아시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도시 만들 때 이렇게 보통 이제 동그란 통을 딱 집어넣어서 이걸 공동구 해줍니다. 뭐라고요? 공동구.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가스관이라든가 아니면요 전기, 아니면 여기 뭐 열과 관련된 것들이죠. 아니면 전화선, 인터넷 이런 거 다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싸그리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공법에 따르면 우리 뭐냐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그러한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아니면요 택지개발지구 있죠. 이런 데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놨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어야 되겠네요. 자,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요 나머지 뭐 각종 구축물이라 해주면 돼요. 뭐 수영장 시설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나머지 구축물을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먼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조성. 그리고 자, 여기 이 위에다가 이제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구축하는 걸요 건축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요 개발해 줍니다. 읽어볼게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자, 여기에는 건축에 의한 개량과 뭐가 있다고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 있다. 이렇게 좀 돼요. 조성은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놓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요, 조성에 의한 개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부동산 개발의 과정과, 그 바로 위에 개발의 주체를 좀 빼먹었네요. 자, 이 공적 주체라는 것은 뭐 공공부문이 개발의 주체라는 얘기입니다. 공공부문 하면은 첫 번째 줄 중간에 국가라든가 지자체, 각종 공사, 얘네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요 공적 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적 주체는요 개인이라든가 기업, 조합 이런 것들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걸요 사적 주체입니다. 사적 주체. 그 다음에 제3섹터는요 정부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요 제3섹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민자 유치사업 이런 것들은 제3섹터 형태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의 주체가 누구냐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개발의 과정을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개발은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순서를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간혹 물어보기도 하니까 순서를. 자, 얘는 이제 개발의 요걸 과정이다 해줄게요. 개발의 과정. 과정은 이렇게. 자, 이 순서에 따라서 구전, 부실, 근검마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구전, 부실, 건, 마 이렇게. 자, 구전, 부실, 근검마. 그래서 동그라미 쳐볼게요. 구전, 부실, 검,
앞으로 공부할 내용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맨 먼저 이제 구상 단계다. 혹은 이제 아이디어 창출 단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전실행 가능성 분석 단계다. 요거를요, 예비적 타당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적인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략적으로 수익 비용을 분석하는 겁니다. 결국은 토지를 구입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부지를 구입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부지 구입.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는 건데, 이게 이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타당성. 그래서 법률적, 경제에서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요, 타당성을 분석한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금융 단계, 돈을 이제 빌리거나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단계, 그 다음에 건설 단계, 건물을 올리는 단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케팅 단계 이렇게 진행합니다. 마케팅 단계 이렇게. 자, 근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판매 목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분양이라든가 임대 목적으로 총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건데, 요거는 원래는 개발 초기부터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구입하는 단계부터 이미 개발하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현수막도 좀 걸고 임대도 막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개발의 초기. 근데 왜 맨 끝에 놨냐면, 이거 사이사이 집어넣으니까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맨 끝에도 나왔을 뿐이, 사실은요,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진행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요, 중요 임차인 혹은 이제 정박 임차인이다 해서 이런 걸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임차인. 아니면요, 정박 임차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4층짜리 건물 하나 딱 지었다 이럴 경우에, 자,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중요 임차인이 누구였냐면, 중요 임차인이 여기 1층 4층짜리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 이제 은행 같은 거 딱 집어넣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일단 은행 같은 경우는 애들이 들어와서 아주 깔끔하게 운영할 거 아닙니까? 시설도 좀 깨끗하고 좀 세련되게 이제 운영하고 하니까 건물 자체가 아주 살아나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보통 이제 월세 같은 거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세로 들어와갖고 그냥 한 번에 이제 돈 주고 하니까 이제 돈 관리도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정박 임차인 혹은요 중요 임차인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건물주들이 은행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왜 싫어할 것 같아요? 은행 깔끔하게 운영도 하고 돈도 잘 주고 하는데 어쩐지 왜 싫어할 것 같아요? 느낌에? 예? 일찍이요? 자, 요즘에는 한 5시만 좀 넘으면 좀 껌껌해져, 안 껌껌해져? 좀 껌껌해지죠? 근데 이것들은 4시 좀 넘어서부터 문을 쳐닫습니다. 그냥 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 어디 두꺼운 철제대물 집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CD기 몇 대 갖다 놓고 그렇게 운영하니까, 자, 건물 자체가 그냥 한 5시쯤 넘으면 그냥 문 쳐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데 임대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은행 같은 것보다는 4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 CU 편의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얘네들 이거 하나 딱 입점시키면 얘네들은 24시간 반짝반짝 그냥 빛을 냅니다. 그냥 24시간 환하게 놓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무슨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주 중요 임차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런 거 딱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이런 거는요, 임대가 되는 겁니다. 학원도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이런 걸요, 중요 임차인 혹은요, 정박 임차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요 임차인 같은 걸 먼저 선정하는 게, 선정해서 입주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입주했다고 속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중요 임차인을 많이 이제 선정해서 집어넣어놓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거는 다 입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요 임차인들을 조금, 보증금도 좀 싸게 하고, 월세도 싸게 해서 미리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들 다 중요한 과정이지만, 그래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과정 있죠? 요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그래도,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해서, 자, 결정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 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실행 가능성 혹은 타당성 분석은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시장 분석. 자, 듣기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다. 자, 시장 분석은요, 그야말로 여기서는 이제 채택이 가능한지 여부, 채택 가능성 여부만 분석하는 이러한 단계를요, 시장 분석이라 얘기합니다. 시장.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안 해도 거기서는 안 물어봅니다. 여기서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과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 이렇게 진행한다 정도 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 부분을,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 부분을, 자, 요렇게 해서 분석하는 것은, 자, 뭐냐면, 일본식 타당성 분석 단계입니다. 일본식.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은 거의 뭐 비슷하지만, 미국식 부동산학이 막 도입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용어 같은 게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형태.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서 자주 물어봅니다.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래서 시장 분석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얘는요,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먼저, 다른 형태로 얘는요, 맨 먼저 지역 경제 분석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시장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성 분석. 이렇게. 아니, 여기도 이제 시장 분석이 있는데, 여기 또 시장 분석 또 있죠? 또 비슷한 용어 쓰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물어보는지, 요걸 물어보는지 대충 압니다. 다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뭐 상관없어요. 그리고 요거는요, 타당성 분석과 마지막으로요, 투자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순서를 막 나중에 암기하셔야 돼요. 순서. 그래서 요거 순서도 나중에 이제 기억하시고, 지금은요,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 없고, 앞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것도 순서 자주 물어보니까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지시성 타자다. 무슨 타자라고요? 지시성 타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형태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지시성 타자. 이렇게. 그리고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매우 자주 물어봅니다. 매우 자주. 자, 그래서 자,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의 차이점을 자주 물어보는데, 자, 시장 분석은 일단에 동종 유형의 부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다시 올게요. 여기다가 딱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다가 오피스텔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15층짜리 오피스텔을 딱 지으려고 해요. 자, 그때 여기에는 이 오피스텔 말고도 다른 오피스텔이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동종 유형의 부동산들이 있다면, 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수요 혹은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이러한 어떤 거시적 형태의 분석 있죠. 요걸요, 자, 시장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시장 분석.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시장성 분석은요, 요번에 개발하려고 하는 개발 부동산이 실제로 매매되거나 혹은요,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하는 거 있죠. 요걸 뭐라고요? 이거를 시장성 분석이라는 겁니다. 시장성 분석. 그래서 이 시장성 분석을 위한 어떤 특수한 기법 중에 하나가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흡수율 분석. 자, 흡수율 분석이다. 이렇게 해서 얘는요, 자, 보통 이제 과거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과거 보통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됐나? 이걸 가지고 매매되거나 임대 능력을 따져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흡수율 뭐라고요? 분석이다. 자,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대림 아파트,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고 합니다. 대림 아파트 뭐라고요? 아파트 지으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삼성 아파트가 분양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하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예컨대 그 분양하기 시작해서 요이 땅 했더니 분양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그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들도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자, 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들도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자, 그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자, 1년 동안, 그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1년 동안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맞죠? 맞죠? 아닌가요? 이것도 헷갈리네요. 아닌가요? 1년 동안? 이것도 헷갈리죠. 어쨌거나 과거 1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가 되었나 이걸 가지고서 매매되거나 뭘 따지겠다고요? 임대는 이걸 따져보겠다.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흡수율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지역 경제 분석이라든가 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이런 것들은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고 이제 순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만 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은 보통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환경을 주로 분석하는 겁니다. 뭘 분석한다고요? 환경. 그러니까 그 지역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요, 무슨 뭐 교통망이라든가 교통망 이렇게 아니면요, 자, 여기 인구 같은 거 이런 것들 등등등 뭐 소비 성향 이런 걸 쭉 분석하는 걸요 지역 경제 분석이 됩니다. 뭐라고요?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요, 요거 뭐 굳이 한다면 요거는 보통 이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 있죠? 요거 분석하는데 보통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일단 어떤 수익성 여부를 따져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기초로 뭐라고요? 일단의 수익성을 따져본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분석에서 여기서 이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자론에서 순현가법 공부했어 안 했어요? 잠깐? 이거 했었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동원해서 내부 수익률법 이걸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최종 결정하는 단계. 자, 이걸요 투자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투자 분석.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요런 내용을 쭉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틀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 교재에는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쭉 그 지저분하게 적혀 있는데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요거 위주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밑에 그 뭐가 있냐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대책이라고 있죠. 요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부동산 개발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냐, 뭐 이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이제 오피스텔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A라는 오피스텔 지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거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맨 먼저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 위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지었다가 나중에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위험. 자, 그래서 법적 위험이라는 게 있고 먼저 비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위험. 자, 법적 위험은 자, 그야말로 자, 그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위험이죠. 이걸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법률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공법같이 어떤 토지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요 소유권의 문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사법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죠. 이걸요 그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래 이제 이게 뭐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원룸 딱 지었는데 장사가 잘 됐죠. 잘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밤에는 여기는 아파트가 막 들어섰다는 얘기죠. 그럼 밤에는 아파트에 주무시고 낮에는요 오피스텔에 주무시고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법적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비용위험은요, 비용위험은, 자, 요거는요, 이 건축 기간 동안에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을 얘기합니다. 건축 기간 동안에 뭐와 관련된 위험이라고요? 건축비와 관련된 위험. 이걸 뭐라고요?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요거를 원래 2년 동안 짓기로 했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2년 동안 딱 짓기로 했는데, 예, 짓는 과정에서 막 인플레가 심해지는 바람에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 갖다가 크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원래 건축기간이 2년을 잡고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건설업자한테 지어달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도 건설 기간 길어지죠. 그러면 보통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리스 형태로 막 하루에도 막 1억씩 막 임대료 주고서 막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 또 돈이 계속 나가요, 안 나가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요, 다 비용 위험이라는 겁니다. 무슨 위험이라고요? 비용 위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를요, 시장 위험.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왜 나머지는 다 어떻다고요? 시장 위험. 이렇게 해서 문제 풀면 돼요. 나중에 문제 푸는 기법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거를 그냥 말로만 하니까 저기 뭐야 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자꾸 기출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이런 내용을 이렇게 물어보나. 그래서 1월 달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떻다고요? 시장 위험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나중에 이거 안 팔릴 수 있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요 가격이 원래 평당 분양가가 한 1,500 정도는 예상했는데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게 손해 보거나 아니면요 뭐 이자율 같은 게 급등하는 바람에 분양이 안 될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등등등 이런 식으로 시장의 어떤 나머지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위험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살펴볼게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그나마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자,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자, 그나마 이제 공법상 위험 같은 거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시청 같은 데 가면 토지용계획 확인서 같은 거 있죠? 이거 띄어서 어떤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면 그나마 이 공법상의 위험은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시장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요, 시장성 분석, 이런 거를 좀 철저히 한다면 그나마 위험이 줄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요거는요, 자, 이거는 최대 가격 뭐 보증 계약이다. 이렇게 최대 가격 보증 계약 이런 걸 하게 되면 그나마 우리 힘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건설사한테 2년 동안 건물을 지어주면 원래는 95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얼마 주기로 했다고요? 95억 주기로 했는데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야 건설사 우리가 아예 100억을 주겠다. 얼마 주겠다고요? 100억을 줄 테니까 2년 내에 끝내달라. 2년 내에 끝내달라. 만약에 너 못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해라고요? 건설사 네가 부담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고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기 인플레가 심해지더라도 100억만 주면 되는 거죠. 인플레 위험도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2년 내에 끝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악자같이 이때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위험이 줄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거기 뭐냐면 지금은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하시면 돼요. 112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112페이지 오른쪽에 맨 위에 보니까 거기에 그림 하나 있어 없어요?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우리 시장 위험과 관련돼서, 자, 시장 위험과 관련돼서 내가 이제 여기 어떤 상가가 있는데 상가
20층짜리 상가를 요걸 좀 분양받아 보려고 합니다. 요걸 좀 구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칠게요. 구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뭐 10% 정도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이렇게 하는 걸요, 선분양이라고 해요? 후분양이라고 해요? 원래? 자, 이 10%밖에 완공이 안 됐죠? 근데 이걸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막 미리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선분양이라는 겁니다. 조감도만 보고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선분양이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는 이렇게 볼게요. 이게 이제 완성도, 100% 완성도라고 치자. 완성도인데, 자, 10%밖에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그러면 구입하는 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다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부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 올라가다가 그냥 안 올라가고 막 멈추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러니까 위험은 상당히 커요, 작아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뭐하러 이걸 구입합니까? 위험도 상당히 큰데, 손해날 가능성도 큰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직접 구입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건설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파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게 판 다음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낮습니다. 근데 만약에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이거는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후분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완성된 다음에 파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러니까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그러면 자, 위험은 커요, 작아요? 작을 수밖에 없죠. 그 대신 서로 위험이 작으니까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자, 완성에 가까울수록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은 점점 줄어듭니다. 위험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그 대신에 부동산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선분양 받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할게요. 아파트 선분양 받으면 나중에 부도날 가능성도 있죠? 크게 손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하러 선분양 받습니까? 안 받으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선분양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죠? 싸니까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후분양 같은 경우는 위험은 커요,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작아요. 거의 완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112페이지에 자, 거기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서 아까 요거 있죠, 요거. 시장 분석, 박스 안에 볼게요. 시장 분석은 어떤 형태로 진행한다고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경제성 분석은 어떤 형태로 진행한다고요?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런 거 자꾸 읽게 되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니까 나중에 노트 위주로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개발의 다양한 방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방식들. 자, 거기에 보니까 일단은 신개발이라는 게 있고 뭐 재개발 이런 게 있네요. 이거 다들 아시겠지만 신개발은 이거는 재개발 해줍니다. 재개발. 신개발은 이제 농지라든가 아니면 그 임야 같은 거 있죠. 요거를 택지로 전환시켜서 개발하는 거. 그러니까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신개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데 재개발은요. 재개발은 기존에 있는 택지 있잖아요. 요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요. 재개발해 주는 겁니다. 기존의 택지가 이런 동네 아닙니까? 동네가 낙후되고 그러면 재개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요. 재개발 이렇게 해 줍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거기 볼게요. 신개발은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거기 113페이지 아래에서 10번째 줄 보시면 신개발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아파트 지구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요. 맨 끝에 새로이 하는 토지개발을요. 신개발 해주는 겁니다. 그죠? 신개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개발은요.
기존의 택지, 기존의 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재개발해 주는 겁니다. 재개발. 자, 그래서 이 재개발은 우리 공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요, 그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렇게 구분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학자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나는 데서 써놓은 게 있다는 얘기죠. 네,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재개발의 형태는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어디 갔냐면 어디 갔어요? 자, 먼저 철거 재개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요, 개량 재개발.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개량 재개발. 그 다음에 자, 요거는요, 수복 재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요, 보전 재개발. 이렇게. 이거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그 재개발의 형태입니다. 부동산 학에서.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물 자체가 일단 노후화가 돼 있는 겁니다. 노후화가 돼 있다. 이렇게. 요것도요, 노후화가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노후화가 된 건 아닙니다.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다. 부수고 다시 지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걸 철거 재개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 형태이죠. 이걸요, 철거 재개발. 그 다음에 개량 재개발은 주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델링. 그래서 기존 시설을 확장하거나 첨가한다, 아니면 개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장하거나 한다는 얘기는 여기 건물이 있다면 층수 같은 거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면적으로 늘릴 수도 있죠. 이런 게 확장한다 해줍니다. 첨가는요, 원래 엘리베이터 같은 게 없었는데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첨가한다. 그 다음에 개선한다는 얘기는 건물 자체가 좀 약간 낡으니까 그 대수선 같은 거 할 수 있죠. 대수선이 뭐냐면 그 지붕 틀이라든가 아니면 기둥 같은 거 있죠. 내력벽 이런 것들 막 손을 보는 걸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대수선한다 해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공법에서는 대수선, 그리고 그 부동산 학에서는요, 자본적 지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걸요, 자, 개량 재개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은요, 요거는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엘리베이터가 지나치게 노후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만 교체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노후화 요인만 제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이걸 수복 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데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예방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앞으로 노후화 될 걸 예비해서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거죠. 요걸요, 보전 재개발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 밑으로 자꾸 내려갈수록 자꾸 소극적 형태가 되는 겁니다. 소극적 형태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선진국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무슨 형이라고요? 선진국형.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태국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아까 가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파리 있잖아, 파리. 프랑스 파리. 여기는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못 가봤습니다. 어디가 못 가봤는데, 이제 파리에 가면, 파리 바게트는 가봤습니다. 어디 가봤다고요? 파리 바게트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서 케이크 같은 거 사러 다니긴 했는데, 자, 이 파리 이제 세느강변 이런 데 보면은 거의 이제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건물 있잖아요. 거의 이제 500년이 넘는 건물들이 수두합니다. 500년. 그래서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이런 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존속하는 이유는 계속요, 수복 재개발, 보존 재개발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니까 지금까지 존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오래된, 그렇잖아요? 되게 오래된 건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이 박나래라고 요즘에 잘 나가는 그 개그맨 있잖아요. 여자 개그맨. 그전에는, 예전에는 잘 못 나갔는데 좀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분하고 또 이숙 이런 여자분 잘 나가더라고요. 김숙인가요? 김숙.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박나래가 예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여자 얼굴과 좀 그러지만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철거 재개발은 그야말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 껍데기 벗겨내고 새로운 인간을 딱 만드는 걸 뭐라고요? 철거 재개발 해주면 돼요. 완전히 그냥 견적 다 그냥 1억 들여서 그냥 바꾸는 겁니다. 이걸요 철거 재개발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은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둔 상태에서 자 확장한다는 얘기는 눈이 너무 작으니까 이게 눈을 이렇게 좀 크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이뻐졌어 안 이뻐졌어요? 이뻐졌잖아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첨가는 쌍꺼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뭐래요? 쌍꺼풀 수술. 그다음에 개선은요. 개선은 여기 턱이 너무 이제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날렵하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어때요? 이뻐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걸요 개량 재개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복 재개발은 나중에 한 50점 넘어가면 이렇게 주름살만 계속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요것만 좀 어떻게 보톡스 해서 없앨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수복 재개발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 보존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된 건 아니죠. 한 40대, 50대 초반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앞으로 노후화될 걸 대비해서 미리미리 이제 항상 불로장생 보약만 맨날 먹는 겁니다. 그잖아요? 오래 살려고 불로장생 보약 먹거나 아니면 안티에이징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도 이렇게 늙지 말라고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맨날 허구한 날 쳐바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발라요? 허구한 날 쳐바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미리미리 예방조치 취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요 보존 재개발 해줍니다. 쓸데없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 개발 방식에 따라서 그 단순 개발 방식은 자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 지주가 뭐예요? 땅 주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원룸 하나 짓겠다 이렇게 하는 걸요 자력 개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자력 개발. 근데 거기 보니까 환지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 환지 방식은 주로 이제 그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개발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써먹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시행자가 있을 겁니다. 시행자는 이제 개발의 주체를 얘기합니다. 개발의 주체가 일반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소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 도시 개발은 어떤 그 공공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거죠. 그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요? 아닙니다.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누가요?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일단은 시행자는 여기 있는 땅을 전부 다 이전을 받습니다. 전부 다 이전을 받아요. 여기서 이전받는 것은 그 실제로 이전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전받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 신탁에 의한 이전 다 나옵니다.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다 맡겼다. 그러면 자 시행자는 이제 전부 다 이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이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이걸요 택지 조성공사한다 아니면 기반시설 공사한다 집니다. 뭘 한다고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 딱 깔아야 돼 안 깔아야 돼요? 깔거나 아니면 도로부지 남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라면 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전기 같은 거 집어넣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자 학교부지 같은 거 남겨놔야 되고 뭐 아니면 공원부지 남겨놔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걸요 택지 조성공사한다 집니다. 그러니까 자 건설사를 그 시공사 선정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남는 땅 있잖아요. 남는 땅 있어 없어요? 이거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아닙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이런 형태를요 환지 방식이라는 겁니다. 환지.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만한 땅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받으려나요? 자, 이 땅 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땅은 똑같은 크기로 받으려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논 밭이었을 거 아닙니까?
도시 개발 사업이니까. 근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싼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작은 땅을 받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환지다해집니다. 자, 환이라는 게 종전 땅 주고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전 땅 주고 다시 돌아온 땅을요, 돌아올 환자 써서 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전 땅의 어떤 가격 같은 거 있죠? 요거에 비례해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 사람당 이만큼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소위 말하는 보류지라고 해서, 자, 아까 공공시설 용지 같은 거 있죠? 요걸로 들어간 땅들입니다. 요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택지 조성공사 같은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요?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3천억, 5천억 막 들을 거 아닙니까? 이걸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이거. 그래서, 요 중에, 보류주 중에 일부는 채비지라고 해서, 채비, 요거 땅 팔아서 해결합니다. 팔아갖고 그 돈 해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하는 걸요, 환지 방식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환지 방식.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매수 방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여기다 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정부가 이거는 수용 방식을 얘기합니다. 매수 방식 혹은요, 수용 방식. 요거는요, 완전히 그냥 다 사들이는 겁니다. 완전히요, 사들이는데 처음에는 협의 매수한다 하시지만 사실은요, 정부가 이제 보상가를 다 책정한 다음에 그냥 강제로 사들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강제로 사들여서 개발을 진행하는 형태 있죠? 요걸요, 매수 방식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요,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방식, 요걸요, 혼합 방식 해줍니다. 무슨 방식이라고요?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민간 개발은 아까 개발의 주체가 누구예요? 민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개발의 주체인데, 민간이 개발의 주체가 되는 사업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요거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